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첩첩산중. 그곳엔 길이 나이지 않은 곳만 찾아다니며 산속을 이잡듯 뒤지고 다니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아직 뭐 나온 게 없어가지고요. 저희도 뭐 계속 하루빨리 찾고 싶은 심정에.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람. 그는 바로 5년 전 이 산의 어딘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40대 남성. 실종자 김주철 씨였습니다. 많은 의문을 갖게 한 그의 실종.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처럼 생각을 하지 사람들은. 어디 죽어서 누가 묻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게 되지. 벌써 몇 년이야 이제는? 지금은 뭐 뼈가 다 됐겠다고. 아직까지 사람 눈에 딱 안 띄어서는 거야. 아직 안 띄어. 이쪽이 여기가 분명하다고 모두 얘기를 하는데. 무려 5년 동안 풀리지 않고 있다는 사건의 실체. 실종 당일 동행자가 있었던 김주철 씨의 행적. 그리고 동행자에게 집중되는 수많은 의혹들. 그렇다면 그가 전한 실종 직전의 김주철 씨 모습은? 여기다 자기는 텐트를 치고 같이 가자니까 먼저 가라 그래서 혼자 갔다는 거예요. 텐트, 이불, 형 핸드폰 그 자체가 없어요. 아무런 담배꽁초 하나 없어요. 계속 번복을 한 거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번복. 저희들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함께 계곡을 찾았다가 김주철 씨 혼자 사라져버린 정황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5년 전 둘이 함께했던 동선을 되짚어보는 추적. 그리고 지금도 또렷이 그날을 기억하는 놀라운 증언의 연속들.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실종자 김주철 씨를 찾기 위한 추적과 가족들의 사투. 지금 시작합니다. 어쩐지 이번 겨울은 유독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 실종자 김주철 씨 가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다고 하는데요. 바로 강원도 인지군의 한 산입니다. 제작진은 가족들이 벌써 모여있다는 그곳을 찾았는데요. 초행길이 걱정되었는지 제보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KBS 제보자들 헌터 염관영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지금 저기 프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네, 저걸 네. 보시면은 네. 좀 아쉽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건설업을 하며 자수성가했다는 소리도 들었다는 김주철 씨. 그만큼 주변도 살뜰히 챙길 줄 아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에 나온 분이 형님이세요. 예, 저희가 9남매 중에 7번째 형님이시고요. 제가 막내인데 바로 위에 형님이십니다. 그분이 여기서 실종되신 거예요? 예, 예. 정확하게 2015년 5월 3일 이후로 여기서 연락이 끊기신 겁니다. 아, 여기서 종족이 마지막이셨던 거예요? 네. 2015년 5월 3일 밤 9시경 이 계곡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때문에 실종지를 이곳으로 보고 실종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색을 하러 모였던 겁니다. 계곡 인근에 내건 현수막만 8개, 5년 동안 교체한 개수만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비 맞고 눈이 오거나 그러면 금방 발해갖고 흐려지고 글씨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다시 갈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종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은 김주철 씨가 이곳에서 어떤 변고를 겪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보고 있죠. 가족이니까 꼭 찾아야 되니까. 하다못해 시차라도 찾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매주 오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생업도 있으신데 이렇게 매달리시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5년 전 실종 사건 발생 직후 경찰, 군, 수색견, 소방대 등 수색병력 3,800여 명이 동원 3년간 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이유는 김주철 씨가 실종 당시 혼자가 아닌 동행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경찰 진술에서 이 동행자의 진술이 여러 번 번복되기도 했습니다. 실종날 일찍이 헤어졌다고 했지만 계곡으로 향하는 한 삼거리 CCTV에 둘이 함께 탄 차량이 포착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둘이서 계곡으로 들어갔지만 약 9시간 뒤엔 동행자 혼자만 차를 타고 계곡을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동행자의 이런 정황 자체가 의심스럽다는데요. 우리 처남이 여기에 서울에 사는 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왔다가 몇 시에서부터 몇 시 사이에 없어졌는데 과연 세상 사람들은 이거 갖다 보면 실종됐다고 하겠느냐. 우리가 와봐도 과연 여기 어디선가 이렇게 왔으면 실종이 됐을까? 어디서 사라졌길래 모습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있을까? 이건 분명히 죽음이다. 단순 실종으로는 볼 수 없었다는 김주철 씨의 행적을 되짚어보면 2015년 5월 1일 오후 2시 52분경 집을 나서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당시 5월 초인데 청바지에다가 반팔에다가 운동화 차림으로. 실종 직전에 김주철 씨를 만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울 좀 놀러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 저 버스 타는 데까지만 좀 찾다 데려다 줘. 그래서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다 데려다 줬고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를 만났는데 당일 외출인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선 김주철 씨의 이후 행적은 의아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지인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지인과 함께 강원도 동해로 향하는데요. 그렇게 또 동해 지인 집에서 1박을 하고 3일엔 주문진에 있는 단골 스쿠버 가게에 들립니다. 그리고 인제군 계곡에 들렀다가 실종된 겁니다. 수상한 행적을 그리며 김주철 씨와 내내 함께한 지인. 그는 문현석 씨였습니다. 김주철 씨 실종의 마지막 목격자가 된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네, 형님이 스킨스쿠버 강사였었어요. 거기서 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뭐 북한 간첩이었다. 병원 원장이 뭐 자기가 양아들이다. 위세를 가시하면서 이제 형님이랑 친해져 갖고 형님 집에도 와서 자고 같이 술도 먹고 다이빙도 그때부터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각각 다니고 있던 스킨스쿠버 가게에서 우연히 친분을 쌓게 된 두 사람. 스쿠버 가게 사장은 문현석 씨의 첫인상을 잊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 있을 때는 두 사람이 친했고 김수철 씨가 강사였어요? 아 수천인 강사 아니에요. 마스터 그 정도. 그 씨는? 걔는 잘해요. 청소도 잘해요. 걔는 남들은 눈에 다이빙 나가면 거천들도 다이빙 나갈 때는 긴장해. 그러니까 30m 물속으로 들어가면 긴장하잖아요. 얘는 엄청 여유 같다고. 계속 이러고 그리고 스킨스쿠버라는 공통된 취미를 즐겼던 두 사람. 특히 베테랑 다이버였던 문현석 씨는 다이빙 포인트를 많이 알고 있었고 서해 동해를 다니며 곧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현석 씨와 함께 동해로 향한 건 어떻게 보면 이상할 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동해로 향한 두 사람은 지인의 집에서 1박을 하는데요. 김주철 씨의 소개로 문현석 씨와도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사람이 텐트와 이불을 빌려갔다는데요. 당시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되새겨봐야겠습니다.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그거 왜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술 먹고 놀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날도 그런 거죠. 그날 저녁에 와서 하루 자고 술 먹고 놀고 네.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서 네. 텐트하고 이불을 빌려가서 네. 뭘 따로 간다고 빌려달라 해서 그걸 빌려가지고 야영은 누구의 제안이었을까? 그러면 씨가 빌려달라고 얘기한 건지 김 씨가 빌려달라고 했건지 그거는 사전에 둘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추정할 때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시다. 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는 누가 했든지 의미가 없고 그 전에 이미 내가 주철이한테 그걸 빌려 가자과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아요. 동해 지인의 집에서 텐트와 이불을 빌려 향한 곳은 주문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스킨스쿠버 가게를 실종 직전에 들른 건데요. 시간은 3일 오후 4시 25분경으로 당시 익숙하게 가게에 들어서는 김주철 씨의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사장은 아직도 5년 전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두 사람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시에 그 오셔서 뭐 하고 가셨어요? 그때 왔을 때 커피 한 잔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그럼 30분만 있다가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 동생 그 주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형님 거기 안 들렸나고. 들렸어. 그때 이제 5월 5일. 그게 이제 어린이날이 겹치니까 아빠가 안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네.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야, 그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주문진에다가 그 다이빙 손님이 온다고 내려줬대요. 터미널에다가. 그게 거짓말이었어. 내게 거짓말을 친 거예요. 네. 30분 뒤 가게를 나서는 두 사람. 실종 직전 김주철 씨의 모습이 담긴 유일한 CCTV 영상이 되는데요. 김주철 씨의 행적을 묻는 스킨스쿠버 사장의 말에 주문진 터미널에 내려줬다고 말했던 문현석 씨. 그러나 유일한 목격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문현석 씨는 또 다른 진술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김주철 씨가 인천에서 온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해변가에 내려주고 본인은 서울로 올라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주철 씨가 그 지인 차를 운전하고 같이 출발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나가는 CCTV 영상에서 운전석으로 향하는 김주철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곤 오후 6시 10분경 스킨스쿠버 가게에서 80km나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른 곳에 이미 내려줬다고 했던 김주철 씨와 함께 계곡으로 간 겁니다. 야영지가 이제 김주철 씨가 어렸을 때 살던 고향인데 그 뒤따라 오던 차가 저 두 분이 들어가는 걸 목격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중 4시경에 지인 차가 혼자 계곡에서 나와서 서울로 오는 게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저녁 6시 40분경 계곡 입구로 들어서는 문현석 씨와 김주철 씨가 탄 차량이 목격자를 통해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9시간 뒤인 새벽 4시경 문현석 씨가 혼자 타고 있는 차량이 한 CCTV에 포착된 겁니다. 많은 의혹이 뒤따르는 김주철 씨의 실종. 경찰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저희들 실종서 단순 실종으로 보진 않고요. 지금 어떤 제3의 인물로 인해서 지금 실종될 가능성이 높은 거로 그래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김주철 씨의 실종 장소는 가족들이 수색지로 정한 계곡이 명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실종자분 마지막으로 포착이 된 장소가 여기네요. 이쪽으로 오다가 네. 일로 안 가고 일로 들어간 게 목격이 된 거죠. 이쪽으로. 그럼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안이 형님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네. 이 안에서 벌어졌다는 생각뿐이 안 들죠. 그럼 당시에 경찰 수사할 때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죠. 건가요? 이 지역을 중심적으로 이제 한 2,000명 이상이 2,000명 이상의 경찰관이. 게다가 실종지는 김주철 씨가 나고 자란 고향이었습니다. 그럼 이해되지 않는 점이 또 하나 발견되는데요. 그때 등산복을 입었더라고요. 5월달에 저 산에 올라가면 추워요. 걔는 딱 준비해 있고 걔는 주철이 안 입고 그것도 문제예요. 계획된 동선이 아니라는 걸 김주철 씨의 가벼운 옷차림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현석 씨가 지목했던 계곡의 야영지는 어디였을까? 차로 한 15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보시면 돼요. 좀 먼 길이네요. 계곡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통신 장비가 먹통이 되는데요. 여기는 핸드폰이 먹통이네요. 네, 안 터져요. 네, 안 터지네. 통신이 되지 않는 곳에 야영을 한 것입니다. 다리라고 자기는 얘기를 했고 여기서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네 번째. 예, 최종 목적지인데 여기다가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부터 열까지 말은 맞지가 않아요. 가족들 말에 따르면 5년째 수색을 해오고 있지만 텐트를 쳤다는 계곡의 다리 위엔 물이 말라있던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실종된 날 인제군에는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수사 기록에도 여기에 텐트 쳤다고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형산 분들한테 들었으니까는. 두 사람은 어쩌다 이곳으로 온 것일까? 그 경찰 말로는 그랬더라고요. 솔잎을 좀 따갖고 가자. 그러니까 형이 이쪽으로 데리고 왔다고. 그리고 여기를 와서 둘이 술을 마셨는데 형님은 여기서 자기는 술이 채서 혼자 남아서 잘 테니까 먼저 가라. 욕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혼자 왔다, 갔다, 나갔다. 예, 거기까지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문현석 씨의 진술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가족들. 전부 다 의구심이 좀 많이 가는 부분도 있으시겠어요. 너무 많죠. 핸드폰,
가서 초기화시키고 네. 블랙박스 다 없애버리고 그게 있으면 자기도 누명 자기가 억울하지 않고 자기가 아니라면 그런 거를 왜 치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제에 뭐가 단서가 될 만한 거는 다 없애놨습니다. 유일한 동행자였고 마지막 목격자라서 그렇다고 하기엔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는 문현석 씨.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 내지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초기 진술과 그다음에 나중에 경찰서에 입건이 됐을 때 했던 진술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가족과 동일한 수준으로 원통해야 될 사람은 X라고 생각하거든요. 막역한 친구였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 그 동성과 알리바이에 관련해서 측에서는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살인사건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시신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이 밝혀져야 됩니다. 결국 김주철 씨 실종과 관련해 문현석 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되는데요. 하지만 검거 2일 만에 직접 증거 부족으로 석방되고 맙니다. 가족들이 결코 수색을 멈출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산 아래부터 정상까지 훑고 내려오길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이쪽으로 갈 테니까 저쪽으로 가면서 한번 찾아봐. 넓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래보자. 5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무엇 하나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여기 들어오고 난 그 해부터 싹 그날 흔적을 싹 아예 지워버려가지고 조금만 요만한 거라도 하나 좀 건질까 하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면 산이라는 수색 환경 때문에 단서를 찾기 위해 선택한 수색 방법도 달리해야 했다는데요. 다 봐야네 여기는 바닥에. 시신 같은 거 매장이 됐을 때 이런 탐침봉으로 확인을 해요. 그 작업을 지금 가족분들이 하시는 거죠. 쇠꼬챙인데 고강도 쇠꼬챙이에요.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넣어보면 이 밑에 바위가 돼 있는데 지금 돌 닿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십만 번 찌르고 다니신 거예요, 산을. 실종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가족들은 산속을 누비며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엔 살아 돌아와 주길 바랐지만 긴 시간이 흐를수록 인정하긴 싫지만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김주철 씨가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그 전에 잠적하거나 사회로부터 요즘에 자발적으로 실종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저는 반응은 없으셨다는 얘기시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아니 왜냐면 이제 애들 때문에 네. 애들 때문에 그럴 사람도 아니고 네. 또 애들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살아있다면 아이들 때문이라도 반드시 돌아왔을 거라는데요. 그도 그럴 게 둘러봐야 하는 건설 현장에 아이들을 둘러엎고 다닐 정도로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형제들에겐 너무도 살갑고 다정하던 동생이자 형이자 오빠이기도 했던 김주철 씨.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다 합니다. 항상 머릿속에는 있고 잠잠히서도 생각은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꿈에서 한번 보고 싶어서 생각을 해도 꿈에서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보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있다가 보면 어떤 때는 그냥 진짜 소주 한 잔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실이 그냥 젖어요. 잊혀질까봐 진짜 두렵기도 하고. 오늘은 제발 찾아서 데려갈 수 있길, 아니 진실을 풀 수 있는 단서 하나라도 나와주길 가족들은 바라고 또 바라며 수색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왜 김주철 씨가 동행자였던 문현석에 의해 변곤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 사건을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경찰 조사 관계에서 이제 는 전혀 자기네는 돈 거래한 적이 없다. 그 당시에 없었다고 예, 진술했다는 전혀 얘기죠. 네. 없었다. 네. 뭐 돈 10원도 서로 건넨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네. 통장 내역을 확인했을 때 형님이 거액이 한테 들어갔던 게 밝혀졌어요. 실종되기 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거액의 돈 때문인데요. 김주철 씨가 두 차례에 걸쳐 문현석 씨 측에 5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혹시 가족들은 모르는 자금 사정이나 고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김주철 씨의 중마고이였다는 30년지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주철이는 뭐 그냥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사람 좋다 그럴까? 뭐 인간성 좋다 그럴까요? 의리 있는 친구. 그냥 뭐 친구들한테는 진짜 더욱더 각별히 잘하고. 혹시 자살 아니면 장정? 아 이거 아니면 실족사?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걔는 애들 두고는 어디 갈 사람이 아니. 걔는. 그리고 듣게 된 뜻밖의 이야기. 돈을 받으러 간다 그랬어. 돈을 받으러? 네. 그때 마지막 없어질 때. 돈 받으러 나간다고? 돈 받으러. 5월 1일 김주철 씨가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던 이유는 문현석 씨에게 돈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실제 실종 직전에 김주철 씨는 채무 관계에 있던 문현석 씨를 독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전에 이틀 전인 것 같은데. 이틀 전에? 표정이 별로 안 좋거나 뭐 그런 건 표정은 안 좋았죠. 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아, 그 씨한테 돈을 받아야 아빠를 계속 들었던 거야. 돈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실제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는데요. 돈 관계를 둘이서 많이 다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나가서도 다투고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가서 뭐 옥신각신 다투고 그랬대요. 뭐 돈 달라 뭐. 아, 옥신각신 다퉜다. 다른 분이 바깥에서. 그렇다면 김주철 씨가 문현석 씨에게 5억이라는 거금을 빌려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학 병원에 네. 장례식장을 네. 뭐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네. 그거를 자기가 해줄 수 있다. 자기가 병원장의 양아들이라고 소개했거든 우리한테. 양아버지요. 분이 병원장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그거는 해줄 수 있다. 그럼 투자하라는 식으로 유도를 했지. 거기에 주철이가 결국 걸려들어온 거죠. 장례식장 식당 사업을 입찰받아준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렸던 겁니다. 그중 김주철 씨가 실종 전에 돌려받은 건 1억 5천만 원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투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문현석 씨. 지인은 탈북민입니다. 탈북자로서 유명한 병원의 시설 관리자로 취직을 했는데요. 그 근무하면서 그 병원장의 양아들이라고 이렇게 좀 속였고, 그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식당 운영권을 낙찰을 받게끔 입찰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좀 모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들통이 났죠. 이제 사기친 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피해자도 그분을 좀 돌려받기 위해서 좀 많이 다퉜던 거로 좀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나중에 재판을 갖지만은 피해자들한테 일부 변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안 받고 끝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문현석 씨를 만나야 했습니다. 5년째 실종 상태인 김주철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조심스레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실대가 아닌가요? 예, 맞아요. 아, 혹시 선생님이세요? 예. KBS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저희가 전화번호나 그 김주철 씨 그 사건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좀 만나뵙고 싶어가지고. 아, 저는 만날 필요도 없고, 선생님이 좀 마지막. 선생님께서 만날 이유가 없다며 단호히 거절한 문현석 씨. 혹시 실종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마지막 목격자시니까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5년째 미궁에 빠져 있는 그날의 진실.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건 가족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오래도록 알고 지냈던 지인들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무지치는데 그 사건 이후로 나하고는 전화 통화도 없고 진짜 뭐 내인데 찾아온 것도 없고 친구야 나는 이러니까 이게 너무 억울하다 그런 얘기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번호도 바뀌어버리고 바란다면 내가 그 해준 거에 몇 배는 더 주철이가 더 잘해줬어요. 내장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잘해줬어요, 진짜로. 뭐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로. 최소한 그 인간적 양심이 하나 커플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아무리 깊은 수면 아래 감춰진 진실이라 해도 언젠가는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김주철 씨가 실종된 지 5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그리고 경찰도 한마음이었던 건데요. 경찰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며 수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적들도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데 뭐 용의자도 없는 것도 아니고 용의자 뚜렷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꼭 해결합니다. 해결하고자 했으니까 여기 왔지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여기 안 왔어요. 제가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동선 따라서 갈 거예요. 5년 전에도 그랬듯이 경찰들의 끈질긴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저를 애틋하게 챙겼던 형님이세요. 저야 살아있으면 너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이제 시신이라도 나올 수 있는 데는 저희 가족은 멈추지 않고 계속 수색을 할 겁니다. 엄청 서로 의지하고 그런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동생을 먼저 찾는 게 최고 우선인 것 같아요. 힘든 것도 진짜 참고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노력을 하죠. 실종된 가족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지칠 새가 없습니다. 5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김주철 씨 실종과 관련한 많은 목격자 제보 부탁드립니다.